안녕하세요. 사당 성모탑 정형외과의 김동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양주 청담탑 정형외과 조은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들. 오늘도 탑4유 골프 3편으로 돌아왔는데요. 환자들이 골프 치다가 가장 많이 아파서 오는 부위가 어디일까요? 저번에 남양주는 이게 등이랑 날개뼈 쪽 많이 아파하신다 그랬는데 사당동은 엘보가 제일 많습니다. 엘보는 보통 이제 안쪽 바깥쪽을 아파하셔서 오시는데 보통 안쪽이 아픈 것을 골프 엘보, 그리고 바깥쪽이 아픈 걸 테니스 엘보로 얘기하는데 정확한 의학적인 명칭은 안쪽은 내측 상과염이라고 하고 바깥쪽이 아프면 외측 상과염이라고 해요. 어디나 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골프 칠 때는 코킹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눌러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때 안쪽이 많이 와서 안쪽 아프면 내상과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마 안쪽에 골프 엘보란 이름이 붙었을 것 같아요. 구력이 조금 짧으신 분들이 그 엘보가 잘 생겨요. 일단 첫 번째로 구력이 짧으신 분들 굉장히 그 그립의 세기가 세죠. 꽉 잡으면은 손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이 상과염이라는 병 자체가 팔꿈치가 아프지만 실제로는 팔꿈치를 많이 써서 생기는 병이 아니고요. 손목을 많이 써서 생기는 병이에요. 손목에 강한 힘이 반복적으로 자극이 되게 되면 손목부터 팔꿈치까지 근육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연결의 시작점이 바로 상과라고 하는 그 뼈의 위치예요. 그래서 상과염이 생긴다는 건 내가 손목을 과도하게 힘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힘이 안 들어가 있으면 다른 관절들이 나눠서 분배가 되지만 손목에 힘이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공을 다이렉트로 쳐버리거나 아니면 뒷땅을 세게 치거나 하면 힘이 딱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다 여기 직선으로 와서 팔꿈치에 집중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몸통보다는 팔로 스윙하는 경향이 많아요. 팔로 스윙을 하게 되면 자꾸 이 팔꿈치 사이가 벌어져요. 벌어지게 되면 또 다운스윙 이후에는 보상 동작이 또 생겨요. 이런 것들이 또 팔꿈치에 손상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데미지가 조금씩 누적이 되면서 이제 상과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 몸의 근육량보다 너무 단단하거나 너무 무겁거나 이런 채를 사용하면 또 상과염이 잘 생기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엘보라고 하는 거는 과사용으로 생기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누구나 엘보가 올 수가 있어요. 상급자든 아니면 이제 시작하시는 분이든 간에. 잘 치시는 분들은 눌려 치시면서 주로 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리가 안 나서 사실 와요. 정확한 코킹을 하게 돼서 채가 뒤에서 이렇게 따라와야 되는데 바깥에서 코킹이 안 되니까 바깥에서 아웃인 코스로 들어오게 됩니다. 코킹이 안 되면 채가 앞쪽으로 가기 때문에 아웃인 스윙이 되는 거고요. 아웃인 스윙이 되면 채는 열려요. 채가 열려서 맞으면 공은 멀리 안 나갑니다. 슬라이스가 나고 짧게 나가죠. 그러면 더 스윙을 키우게 돼요. 그리고 더 멀리 뻗게 돼요. 정확하게 임팩이 더 안 맞죠. 그러면서 과도하게 힘은 들어가 있지 임팩은 안 맞지. 그러면서 여기에 충격이 다 가해지면서 누적돼 가지고 과사용으로 인해서 엘보가 오는 겁니다. 급성기 아파서 오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보존적 치료해요. 얼음찜질 하라고 하고 물리치료 하기도 하고 약도 먹어보고 하는데 좀 오랫동안 아파있고 심하게 아프다 이런 분들은 이제 주사 치료를 하죠. 주사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스테로이드 주사부터 해서 프롤로 주사, PRP, 그리고 뭐 DNA 주사, 요새는 무슨 줄기세포도 한다고 막 하는데 사실은 그만큼 왜 이렇게 주사의 종류가 많겠어요? 이게 진짜 치료가 잘 안 돼요. 굉장히 좀 치료가 오래 걸리고 기본적으로 증상이 생겼을 때 이미 병이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초보자분들 오히려 또 빨리 좋아지는데 오랫동안 팔꿈치가 아팠던 분들은 정말 치료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사의 종류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은 어떤 하나의 치료가 우위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좀 오랫동안 인내를 가지고 치료를 해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사 치료로 급성기에 큰 불을 끄고 체외 충격파를 통해서 좀 더 근본적인 치료를 합니다. 대부분 원하시는 거는 주사 치료예요, 사실. 근데 저는 꼭 얘기를 해드려요. 내가 지금 놓는 주사는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주사지 질이 나빠진 팔꿈치의 근육을 젊게 만들어주는 주사는 아니다. 그래서 급성 염증을 꺼주겠다라고 해서 치료를 해주고요. 환자분들 중에 근본적인 치료를 원한다라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PRP라는 치료를 해줘요. 내 몸에서 피를 뽑아서 원심부리를 해서 거기서 좋은 인자들만 아무것도 넣지 않고 얘를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PRP를 하고 나면 아파요. 그래서
급성 염증이 심한 상태에서는 그 PRP는 못해요. 너무 아파서. 저는 이제 근본적인 치료로서 체외 충격파를 해요. 체외 충격파도 그냥 여기 아픈데 막 냅다 때리는 게 아니고 팔꿈치 튀어나온 뼈 부위에는 국소형 충격파라는 걸 통해서 혈류를 증가시켜주고 인대를 재생시켜줄 수 있는 치료들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되게 중요한데 방사형 충격파로 이 전완부를 잘 쳐줘야 돼요. 전완부에 있는 이 신전관이랑 이두박근의 부착부를 잘 쳐줘야 이 증상이 좋아져요. 우리 손목에서 팔꿈치로 전달되는 이 근육들이 굉장히 섬유화되어 있고 과사용으로 인해서 짧아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원상복구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사용이거든요. 치료를 나는 아무리 잘해줘도 또 사용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손상을 줘버리면 계속 악순환이에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스윙을 바꿔야 돼요. 팔꿈치에 무리가 없는 스윙으로 해야 돼. 제 캐비넷에는 채가 있어요. 다 가르쳐드려요. 아시겠죠? 나도 가야겠다. 오늘도 그 스윙 볼 수 있을까요? 한번 가실까요? 그러면 가서 보시죠. 보시죠. 네, 골프 치고 팔꿈치 만성적으로 아프신 분들 한번 잘 보십시오. 되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천천히 잘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엘보가 제일 많이 오는 건 이 왼쪽 바깥쪽 엘보예요. 이 채와 팔과 몸통이 같이 이렇게 돌아줘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팔로만 스윙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 팔꿈치 사이가 벌어져요. 팔꿈치가 벌어져요. 백스윙 탑에서도 벌어지고 팔로우 스루에서도 벌어져요. 이렇게 그 타이밍을 무리하게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손목에 과도한 힘이 걸려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왼쪽 치킨윙이 생기고 왼쪽 팔꿈치에 외측 사용감이 잘 생기는 거예요. 치료 방법은 최대한 몸통에 팔꿈치를 붙이는 거예요. 겨드랑이를 붙인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팔꿈치를 붙인 상태에서 이 팔꿈치 두 개의 사이 간격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팔꿈치 보세요. 벌어지지 않았죠? 붙어있죠? 몸통 앞에 붙어있고 지금도 붙어있죠? 이 상태에서 팔로우 스루를 하게 되면 팔꿈치가 안 벌어지려면 자연스럽게 왼쪽 팔이 접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야지 간격이 벌어지지가 않거든요. 자연스럽게 접히면서 왼쪽 팔꿈치에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장갑 있잖아요. 우리 다들 장갑을 겨드랑이 사이에 딱 끼우는 거예요. 그래서 장갑이 안 떨어지게 하는 거죠. 몸 앞에 있게 하고 툭. 풀스윙을 해도 됩니다. 잘 떨어지지 않아요. 한마디로 팔이 몸에서 떨어지는 순간 이거는 팔로 치는 팔스윙이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최대한 팔꿈치를 몸에 붙인 상태에서 팔꿈치 두 개의 사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몸통의 회전으로 스윙을 가져가게 되면 엘보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손목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사실은 첫 단추거든요. 코킹이라는 게 왼쪽 손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오른쪽 손은 여기서 봐보면 오른쪽 손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코킹의 방향이 정확해야 돼요. 이렇게. 잘못된 코킹으로 인해서 스윙이 앞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채가 열리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와서 공은 열린 상태로 밖에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공은 슬라이스가 나고 거리가 줄게 되는 거예요. 백스윙 탑에서의 모양을 보면 내가 코킹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백스윙 탑에서는 헤드가 닫히면서 마치 오른쪽 손은 접시를 받치는 것 같은 모양이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백스윙 탑에서 잘못된 코킹을 하면은 오른쪽 손이 접시를 받치는 게 아니고 접시를 세워버리는 모양이 되는 거지. 접시를 받쳐야 되는데 이래야지 좋은 코킹이 되는 건데 잘못된 코킹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헤드는 열리고 오른쪽 손은 서버리죠. 안 아픈 자세로 90살까지 골프 칩시다.